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의제를 각 상임위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올해 국정감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월 초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선 어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이 지난 뒤 초미의 관심사, 바로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까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농업 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무배추 등 겨울 채소값 폭락부터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과잉 생산이 올해 농업계의 최고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기상호조로 작황이 좋았던 게 1차적 원인이긴 하지만 농민들은 마늘, 양파 과잉 생산 조짐이 4월 초부터 나타났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생산 출하 안정제, 채소 가격 안정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이게 불안정하고 임의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미 상황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계약 재배 비중이 쉽게 늘지 않고 있다는 거, 생산 현장의 그런 현실과 소비자 수요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 조직이나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주요 채소류의 계약 재배 사업 비중이 2012년 40에서 50%에서 2016년 20에서 30%로 낮아진 것 또한 가격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품목별 조직화나 주산지 유통체계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발 등 사전적 수급 안정 대처 시스템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는데 이 같은 지적은 올해 국감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선도 핵심 의제입니다. 정부는 시설 원예와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있는데 농업계에서는 농작물 과잉 생산이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 등의 우려를 표하는 상황.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노동력 부족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시설과 장비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설비 표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판매 가격 하락이나 판로 개척의 어려움도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스마트팜의 확대 보급 이후에 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어떤 농산물의 판매 가격의 하락이랄지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밀 자급률 제고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 국회는 최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산 밀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면과 빵, 맥주 등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산 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등 종자산업 육성 계획과 성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농업부문 미세먼지 대책,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 농업용수와 수리시설 관리,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 운영 등이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복날엔 삼계탕이란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가 최대 성수기인 삼복에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가금 업계들이 복경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소비 트렌드에 맞춘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과 오리가 소비자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삼복에도 제값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복은 7월 12일, 중복은 7월 22일, 말복은 8월 11일이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kg당 평균 육개 산지값은 올해 초복 당시 1,100원으로 지난해 초복 가격인 1,400원에 비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올해 중복 가격도 1,200원으로 지난해 중복 가격 1,700원에 비해 낮았고 말복 직전에는 1,100원으로
지난해 말복 가격 1,900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육개 산지값이 1kg당 1,262원인 육개 생산비보다 낮은 겁니다. 토종닭 시세도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토종닭 값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 토종닭 가격은 평균 1kg에 3,000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1,500원 이하에 지금 판매되다 보니까 원가가 2,400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오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kg당 평균 오리 산지값은 초복에 1,593원으로 지난해 초복 가격인 1,811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올해 중복에는 1,571원으로 지난해 중복 당시 가격 1,998원에 비해 낮았고 올해 말복에도 1,709원으로 지난해 말복 당시 가격 2,263원보다 낮았습니다. 가금 유통업계는 복경기 실종의 이유로 삼계탕이나 오리탕 외에 다른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수산물 보양식이 기존 가금류 보양식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복날엔 삼계탕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수산물 보양식이 복날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복 시즌에 민어 특별 판매 횟수를 늘렸고 홈플러스는 복날 맞이 해산물 기획전을 열어 문어와 새우 등을 판매했습니다. 수급 조절 실패도 복날 가금류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복날 수요가 사라지는 추세인데도 농가들이 출하량을 늘리는 바람에 가격이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7월 육개 도개 마리수는 1억 1,612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의 육개 도개 마리수 역시 9,219만 마리로 지난해 8월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리의 경우 오리 사육 휴지 기제 여파로 전체 물량 감소를 예측한 계열화 업체들이 오리 고기를 대량으로 냉동 보관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이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오리 고기를 팔고 있어 복 시즌에도 가격 반등이 나타나지 못한 겁니다. 삼복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가금류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가들이 입식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종기 입식 상황으로 볼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수급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은 이제 삼복 특수를 기대하기보다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상품 개발 등으로 닭과 오리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아직 채 익지 않아서 초록색인 풋귤 아시죠? 보기만 해도 새콤할 것 같은 이 풋귤은 완숙과보다 오히려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보습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최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색이 눈길을 사로잡는 풋귤. 풋귤은 감귤의 미숫가로 완숙 감귤에 비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 각질 세포의 풋귤 추출물 1%를 처리했더니 히알루론산이 4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대표적인 수분 함량 물질로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성분입니다. 총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완숙과에 비해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한 2배 정도가 높고 그중에 노빌리틴과 탄제리틴, 항암, 항염, 고지혈증 예방,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는 성분은 4배 정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풋귤이 피부 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대학교가 20대에서 50대 여성 54명에게 풋귤 추출물을 첨가한 화장품 시제품을 4주간 사용하게 한 결과 하루에 2번씩 바른 참가자들의 경우 사용 전보다 보습 상태가 18%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름도 눈가는 6.5%, 이마는 1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풋귤 추출물이 피부 보습력을 높이고 주름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피부 자극 시험에서도 시제품과 원료 모두에서 피부 자극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피부 임상 실험 등을 거쳐 풋귤을 항염과 주름 개선 화장품 소재로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귤 재배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풋귤 수확을 하게 되니까 나무한테도 좋고 또 이제 어쩌면 그 버려질 수도 있는 귤을 저희가 왜냐하면 그 젓갈을 해서 다 버리거든요. 버려질 수도 있는 귤을 갖다가 이제 먼저 풋귤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한때는 속간에 버려졌던 풋귤이 건강과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상품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무더위로 인한 가축들의 집단 폐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름철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바로 공정형 대량 사육 방식인 밀식 사육이죠.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산 농가의 현실은 어떨까요?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의 한 육개 농가. 15,0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에선 요즘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이게 온도예요. 32도. 32도. 이게 정상적인 온도예요. 근데 26도를 맞춰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얘들이 낮에 죽지는 않아요. 이게 뜨거웠던 것이 저녁에 죽어, 저녁에. 회사가. 닭의 고온 임계 온도는 26.7도. 이보다 더워지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속으로 열이 쌓이고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육개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붕 위에서 스프링클러가 연신 돌아가지만 닭들의 체온을 낮추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살인적인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해 여름에 가축 908만 마리가 죽었는데 올해도 지난 20일까지 18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무더기 폐사.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밀식 사육입니다. 돼지를 한 마리씩 우리에 가두는 스톨이나 닭 케이지를 배터리처럼 일렬로 연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흔히 쓰는 A4 용지예요. 0.05제곱미터는 사방이 요만한 넓이에서 닭 한 마리가 1년 반 정도의 삶을 삽니다. 도축되기까지.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시설 형태가 케이지일 경우 마리당 최소 필요 공간은 0.075제곱미터. 이보다 작은 0.05제곱미터의 케이지에 닭이 들어가면 몸을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최소한의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밀식 사육은 가뜩이나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가 무더기 속에 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밀식 사육이 심각하게 진행된 동물이 돼지와 닭인데요. 그거는 뭐 사육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동물한테 미안한 지경이고 그냥 학대적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닭을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방사해 키우고 있는 한 농장. 이곳의 닭들은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처럼 가축이 가진 본래 습성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 축산의 목적. 산란기 8만 마리를 키운다는 이 농장 역시 전체 사육 마리수를 줄이는 대신 닭들의 생활 공간을 넓혔습니다. 좋아 보시면 알겠지만 축장 안에 악취가 거의 없고 계란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단단하고 고소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현지화 시설을 하니까 생산량이 이제 기온차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많이 여름에 생산량 감소가 없죠. 사육 마리수는 줄었지만 여름철에도 달걀 생산량 감소가 없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내 축산물 소비량에 맞추려면 가축의 대량 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하반기 종자 유통 성수기를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종자 생산 수입 판매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집중 수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 등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종자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 홈페이지, 오픈마켓,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와 보증기간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합니다. 도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내 전 종자업 등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79개 읍면동 이장과 풍수해보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풍수해보험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순창읍 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풍수해보험 혜택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주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주민은 보다 적은 보험료로 풍수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지자체를 통하면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감귤농협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제주 지역 농업 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대폭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감귤 유통산업 분야의 제주 지역 노인 고용 촉진 및 사업 홍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에 대한 예산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 감귤농협은 감귤 선별원으로 도내 노인들을 채용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블루베리 저장과 병해충 예방 관리 방법에 관한 블루베리 공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도농기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블루베리 재배 및 관심 농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량 향상을 위해 열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의 특강은 농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돼 교육에 참석한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블루베리가 진주, 함양, 하동 등지에서 250헥타르 이상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조차 보기 힘든 농촌에선 상담은 둘째치고 변호사를 만나는 것부터 큰일입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은 농어촌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조차 귀한 읍면 단위 지역에선 변호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 개업 변호사의 85% 이상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법률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 6월 5일 지역 주민을 돕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출범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로 마을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이나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는 1,500여 명, 이용 건수는 누적 5천여 건에 달합니다. 부담되는 변호사 상담비도 변호사의 재능 기부로 이뤄져 전액 무료입니다. 상담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토지 경계, 상속, 이혼 등의 일반 법률 상담은 가능하지만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을 변호사 이용 방법은 읍면동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방 변호사회, 그리고 법무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에 마을 변호사를 입력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 또는 페이스북 마을 변호사 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와 팩스, 이메일로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상담 예약도 가능하죠. 농어촌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탓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팩스나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면 전국의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법률 상담 카드를 작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 후에 소송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땐 관련 법률구조재단과 공단에 문의하면 구조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마을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농촌 마을이 존재합니다. 특히 강원과 전남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마을을 뜻하는 무변촌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농어촌 주민들이 잘못된 지식에 의존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변호사 지원 확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